네, 안녕하십니까. 엘친마당의 양사장입니다. LG 트윈스 현재 단독 선두, 한 게임 반차까지 경기차를 벌리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어제 박혜민 선수의 인터뷰대로 지금 144경기를 했을 때의 선두가 누구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6월 초와 같은 팀 슬럼프가 없어야 하고 무조건 선두를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잡을 경기는 잡는 그런 운영이 필요한데, 일단은 어제 역전승은 아마 선수단의 분위기를 끌어올리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 역전승을 계기로 해서 선두를 또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경기들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어제도 사실은 굉장히 좀 어려운 게임, 확실히 국내 선발이 나오면은 또 좀 임찬기 선수 이외에는 선발을 조기강판 항상 염두를 해두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시즌 끝까지 이렇게 갈 수는 없지만 일단 전반기에는 이런 식으로 국내 선발이 운영이 될 것 같고, 또 후반기에는 김윤식 선수나 이민호 선수나 돌아오고, 또 이정용 선수, 이지강 선수 중에 한 명이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는다면 또 좀 다른 느낌의 선발진이 구성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반기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우리 선수들 좀 더 힘을 내서 선두로 전반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제 열린 경기 결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문학에서 LG 트윈스가 역전승 8대6으로 승리를 거뒀고 박명근 선수 9원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잠실에서는 돌아온 패디의 호투와 함께 NC 다이노스가 두산 베어스의 4대1 승리를 거뒀고요. 사직에서는 삼성과 롯데 굉장히 치열한 연이틀의 혈투가 이어졌는데 이틀 연속 롯데 자이언츠가 승리를 거두면서 진짜 밑바닥은 따로 있다라는 것을 또 보여줬고, 광주에서는 키움과 기아도 요즘에 하락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키움이 연장 접전 끝에 기아를 상대로 7대5의 승리를 거뒀고요. 대전에서는 KT와 하나가 정말 오랜만에 6연승을 달성하고 또 새로운 외국인 타자 닉 윌리엄스의 활약이 있었습니다. 하나가 요즘 무서워요. 그래서 하나가 승리를 거두면서 KT를 또 이틀 연속 제압을 했습니다. 자, 오늘 얘기해볼 주제는 LG 트윈스의 취약 포지션, 야수 쪽의 마지막 퍼즐 한 조각, 이루수 문제인데요. 우리가 그동안 이루수를 보면은 유망주들을 2루로 좀 테스트를 해본 적도 있고, 유격수 보던 자원을 2루로 한번 또 주전 자리를 준 적도 있고, 베테랑 선수를 영입한 적도 있고, 트레이드를 통해서 메꾼 적도 있고, 이렇게 이 41년 역사에 굉장히 잘 안 나오는 주전 이루수, 손주인 선수라든지 이종렬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좀 잘했죠. 옛날에 박종호 선수라든지. 근데 아직까지 이 세 선수를 뛰어넘는 이루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루수는 항상 LG 트윈스의 고민이었고, 이루를 사와야 한다 아니면 키워야 한다, 다양한 의견이 참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그 고민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두 선수의 활약이 뛰어납니다. 화요일날 경기에서 김민성 선수의 또 홈런 2방 활약 때문에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고, 어제 경기에서는 신민재 선수가 3안타와 또 좋은 수비로 어쨌든 주루 플레이 아쉬운 부분은 있었지만 또 좋은 플레이로 결국에는 2루 자리에 들어가는 선수들의 활약으로 인해서 또 승리를 가져올 수가 있었습니다. 또 중요한 SSG와 선두를 걸고 하는 시리즈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김민성 선수, 신민재 선수 두 선수의 활약을 좀 조명을 해보겠는데요. 일단은 김민성 선수 67경기에 나와서 2루수뿐만 아니라 유격수, 3루수, 1루수 내야 전 포지션을 커버하고 있는데 2할 8푼 7리의 타율, 3할 6푼 4리의 출루율, 4할 3리의 장타율입니다. 이 정도 스탯은 거의 10개 구단 주전 2루수를 비교해봐도 비빌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4개의 홈런과 31타점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적 후에 가장 좋은 타격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오른손 타자, 왼손 타자가 많은 LG 타선의 이 오른손 타자로서 왼손 투수를 깨는 역할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왼손 투수 상대 4개의 홈런, 그리고 OPS가 0.882, 왼손 투수를 만나면 아주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고요. 또 김민성 선수가 수비에 들어갈 때 장점은 원래 유격수 출신이기 때문에
수비 범위가 워낙 넓고 안정감 있는 타구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타구를 쉽게 잡는다는 거죠. 예, 본인 앞에 타구가 오면 어떡하지? 빨리 가야 되는데, 대시해야 되는데, 옆으로 뛰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굉장히 안정된 보폭과 잡아서의 이 침착한 송구로, 또 어깨도 상당히 강하잖아요. 3루까지 또 볼 수 있는 만큼. 그래서 김민성 선수는 2루에 들어갔을 때 가장 안정적인 수비력을 보여주는 선수인 것 같아요. 뭐 신민재나 정주현이나 서건창이나 이런 선수들과는 수비에서는 뭐 레벨이 다른 선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민성 선수가 빛과 소금 같은 그런 역할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가웃 리더 역할도 해주고 있고, 캠프 때는 또 임시 주장으로서 오지환 선수가 국가대표에 나갔을 때 선수들을 또 잘 이끌었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팀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는 선수고, 올해 끝나고 FA라고 하는데 FA 어떤 계약을 할지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 김민성 선수의 활약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김민성 선수와 2루 플레잉 타임을 같이 가져가는 선수는 바로 신민재 선수입니다. 현재 3할 7리의 타율 58경기에 나오면서 보여주고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제가 뭐 신민재 선수가 컨택 툴이 있다고 몇 번 얘기한 적은 있습니다만, 올 시즌을 앞두고 저는 신민재 선수를 주전 2루수로 썼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더라면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많은 비판을 보내시고 구독 취소를 누르셨겠죠. 근데 정말 이 정도로 잘해줄 줄은 몰랐습니다. 타석당 투구수가 4.01개로 지금 리그에서 규정 타석에 들어선 타자들 중에 타석당 투구수 4개가 넘는 타자가 15명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 신민재 선수가 규정 타석은 아니지만 들어갈 수가 있는, 또 타석에서의 끈질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18개의 도루를 기록을 하면서 리그 도루 단독 선두입니다. 무려 김혜성을 제치고 지금 도루 1위에 올라 있는데, 루상에서 어제도 견제사를 당하긴 했지만 좀만 더 집중을 한다면 이 선수가 이제는 도루를 해도 과감하게 잘 뛰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또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의 아쉬운 주루 플레이보다는 이제 1군 경기에서 경험이 쌓여가면서, 그리고 신민재 선수는 좀 어떤 부분에서 발전을 했냐, 저거는 좀 생각을 해보면은 지난해 퓨처스에서 풀타임을 처음으로 뛰어봤거든요. 타석에도 많이 들어서 보고 루상에도 많이 나가보고, 물론 2루 수비는 올해 들어와서 다시 시작을 했지만 이런 풀타임 경험이 그동안은 없이 1군에서 대주자만 하라 그러면은 아무리 좋은 능력을 갖고 있는 선수여도 좀 어려운데, 이렇게 온전히 주전으로 뛰어본 이 퓨처스에서의 경험이 올 시즌에 빛을 좀 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시즌에 주루뿐만이 아니라 특히나 이 컨택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컨택률이 90.1%로 규정 타석에 이것도 들어온다면 리그 5위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맞춰 놓으면은 신민재 선수는 빠른 발을 이용해서 내야 안타를 만들 수도 있고, 또 병살타를 방지할 수도 있고, 오히려 이 빠른 발에 대비해서 상대가 수비를 좀 긴장을 하고 있죠. 그 사이로 좋은 컨택을 해내면서 이 내야를 빠져나가는 그런 안타들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신민재 선수가 이 컨택률이 상당히 높다는 거는, 또 삼진을 이런 타자들은 좀 적게 당해야 돼요. 우리가 맨날 이런 타자들한테 당해오지 않았습니까? 뭐 조용호라든지 김태진이라든지 고종욱도 있고요. 이런 타자들에게 굉장히 많이 당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신민재 선수가 반대로 그 역할을 해주면 상대팀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울 것 같고, 또 수비에서도 원래 이 선수는 2루수 출신입니다. 근데 누가 이 선수를 2루가 안 된다고 외야로 돌렸는지는 모르겠으나 2루에 충분히 저는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빠른 발로 타구를 커버할 수가 있고, 또 안정적인 송구를 보여주고, 어제 이 1회 말에 이지강 선수 흔들릴 때 원맨 병살 처리하는 거 보세요. 잡고 직접 베이스 밟고 바로 1루로 던져서 병살을 잡지 않았습니까? 이게 안 돼서 롯데자이언츠 그 박승욱 선수가 안치홍 선수의 콜플레이 미스로 LG 트윈스가 승리를 가져왔던 경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2루에서 이렇게 수비도 정말 잘해주고 있습니다. 뭐 다이빙 캐치를 할 때도 있고, 강한 타구가 가도 신민재 선수가 안정적으로 2루 수비를 해주고 있어요. 가끔가다 이제 뭐 실책이 나오거나 또 주루에서의 미스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김민성 선수와 또 같이 기용을 하면서 커버해 나가면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민재 선수 좋은 활약 해주고 있고, 또 김민성 선수가 베테랑으로 든든히 버티고 있는 2루, 이제는 더 이상 취약 포지션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경기 우천 취소가 굉장히 유력한 상황인데요.
원래 순서대로라면 오늘 켈리가 나오고 금토일 3연전을 플러코, 이정용, 임찬규가 나옵니다. 저는 만약에 취소가 된다면 일단은 하나씩 미루면서 켈리, 플러코, 이정용으로 가고 임찬규 선수에게 휴식을 주면서 다음 주에 임찬규 선수가 2번 등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는 그게 정배라고 보는데, 또 모르겠어요. 사실 플로코 선수도 저는 좀 로테이션 한 이틀 정도 미루고 휴식을 주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켈리나 플로코를 조금 미니 휴식을 주면서 다음 주에 주 2회 등판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정용 선수가 원래 토요일 선발이잖아요. 이게 밀려서 뭐 주말을 켈리, 플러코, 임찬규로 갈 수도 있겠으나, 그러면 이정용 선수가 다음 주에 2번 나와서 불펜 데이를 또 2번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정용 선수가 일요일에 또 준비를 한다면 투구수가 65개 정도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 지난주 일요일처럼 불펜 데이를 꺼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정용 선수는 주말 시리즈의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무조건 등판을 할 것 같고요. 아마 켈리, 플로코, 임찬규 1, 2, 3 선발 중에 한 명이 뒤쪽으로 밀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가 좀 와서 지금 돔구장을 홈으로 쓰고 있는 키움과 한 경기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경기 수가. 그래서 좀 쉬고 우리가 재정비를 할 시간을 마련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말 시리즈 또 기아랑 시리즈 준비를 잘 해야죠. 그래서 오늘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휴식도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5개 구장의 선발 투수 안내드리겠습니다. 문학에서는 김광현과 켈리, 잠실에서는 와이드너와 곽빈, 사직에서는 허윤동과 박세웅, 광주에서는 장재영과 션 앤더슨, 대전에서는 쿠에바스와 산체스 선수의 맞대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KBO 리그 순위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각 구단들이 시즌에 반환점을 돌는 시점인데요. LG 트윈스가 4연승을 달리고 SSG는 3연패에 빠지면서 한 게임 반차 LG 트윈스가 선두를 달리고 있고요. 3위는 NC 다이노스, 4위는 롯데 자이언츠, 5위는 키움 히어로즈인데 이 세 팀이 그래도 중위권에서 아직까지는 조금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6위는 두산 베어스, 7위는 KT 위즈, 8위는 기아 타이거즈. KT가 좀 치고 올라오다가 다시 3연패에 빠졌고 기아도 2연패에 빠지고 있고요. 하나 이글스가 6연승으로 이제 7위 그룹까지 노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삼성은 최하위 9위 하나와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엘침마당 목요일 순서 마칠 시간입니다. 기분 좋게 2연승을 거두고 또 문학 원정 잘 고비를 넘기고 있는데, 전반기 끝까지 이 기세대로 간다면 또 전반기를 1위로 마칠 수 있는, 우리가 후반기에 또 시작이 SSG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경기를 또 대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마 그 경기는 좀 미리 보는 한국 시리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양 팀의 올스타 브레이크 끝나고 첫 경기이기 때문에 1, 2, 3 선발이 계속 나올 수 있거든요. 또 잠실에서 치러지는 빅 매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그 전까지 LG 트윈스 어떤 순위로 몇 게임 차로 전반기를 마치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